이번 클립에는 지난 클립에 이어서 파일문, 지난 클립의 파일문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시퀀셜 스테이트먼트의 블락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파일문의 문법을 살펴보면서 파일의 조건이 만족되면 문장을 실행한다라고 했고, 이 문장 자체가 블락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문법을 이렇게 일부러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블락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이 브레이스를 쓴 블락 자체가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처럼 만들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락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습니까? 예, 아무렇게나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일문이 있는데 그 변수 i를 선언을 했고요. 지금 화일문 일단 지우고 변수 i를 선언을 했습니다.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를 선언을 했습니다. j를 1로 초기화했습니다. k를 선언했고 2로 초기화했습니다. printf로 ijk를 찍습니다. 한 값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찍겠습니다. printf로 j 값을 찍어보겠습니다. j는 1이니까 1이 찍히겠죠. 자,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브레이스를 적어주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안에는 지금 문장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안에는 또 문장이 하나, 둘,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락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문장을 만들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블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린트해서 이번에 k 값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k 값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if문의 문법 생각나십니까? if문의 문법을 다시 보면 보십시오. 조건이 만족될 때 실행될 문장을 적어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해야 될 문장이 두 문장 이상이라면 실행될 문장들을 하나의 문장처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if의 i가 k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나는 이 문장을 전부 다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if 문장 작성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은 i는 0은 k, 2보다 작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니까 이 전체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죠. 이 전체 문장이 하나의 문장 취급되기 때문에 이 세 문장이 전부 다 실행이 됩니다. 빌드 한 다음에 실행해보면 0, 1, 2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만약에 이런 브레이스 구조를 안 적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요. 자,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i가 k보다 큰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는 k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실수로 혹은 브레이스가 없어요. 블락이 없습니다. 그럼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문법을 보십시오. 조건이 만족되면 밑에 문장 하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실행될 문장은 이 문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건이 참이 아니니까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나머지는 if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연히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if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냥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i 값은 지키지 않고 j, k 값이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보면 i 값을 지키지 않고 j와 k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브레이스를 이렇게 칩니다. 선택한 다음에 브레이스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브레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블록입니다. 자, if문이 그리고 블록 자체는 if문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더라도 혹은 파일문과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블락의 특징이 있습니다. 블락은 변수 선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인의 이 블럭이 변수 선언을 가졌듯이 블락 안에는 새로운 변수 m이라고 하겠습니다. m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m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m은 4기 때문에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미 상위 블락에 이미 존재하는 변수 i를 선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만약에 같은 스코프면, 같은 블락 범위면 이미 선언된 변수를 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컴파일을 시도를 해보면 i가 이미 선언되어 있다라고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블록의 범위가 블록이 겹쳐지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i를 9로 초기하겠습니다. 11로 초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블록 안에서 i는 11이 되는 거죠. 바깥 블록에서 i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이 i는 자기를 둘러싼 첫 번째 블록의 i일까요?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블록 i의 이 0일까요? 자,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을 범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범위 규칙은 뭘 말하는가 하면 스코프 룰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이 사용된 경우는 가장 가까운 블록에 먼저 참조합니다. 가장 가까운 블록을 먼저 참조해서 변수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범위 규칙입니다. i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변수는 i, 이 첫 번째 블록의 i 값이 11이 됩니다. j는 가장 가까운 것은 1입니다. k는 가장 가까운 것은 2입니다. 그래서 11, 1, 2가 출력이 되고요. 이 m은 4니까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11, 1, 2, 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값은 11을 참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바깥쪽에 이미 같은 이름을 가지는 변수를 무시하는 변수선이 되는 거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지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 i가 있는데 블록을 빠져나오고 나서 밖에서 i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는 가까운 i 11을 참조할까요? 먼 0을 참조할까요? 자, 스코프 룰에 의해서 자기를 레스트한 가장 가까운 블록의 i를 참조합니다. 이 printf는 이 블록 바깥에 선언됐기 때문에 블록 안에 선언된 i 변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i는 0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코프 룰입니다.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마지막에 i는 0을 참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러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변수 이름은 유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안에 선언됐을 때는 바깥에 보다 먼 변수를 무시하는구나, 이것을 스코프 룰이라 그러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전역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바깥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i를 선언했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22로 초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것 11입니다. 이 값은 11이 됩니다. 이 i는요, 자기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블록에 가장 가까운 변수는 이 i입니다. 0이 됩니다. 전역 변수는 선언은 됐지만 어디서도 참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위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블록, 밑에는 변수가 사용하고 나서 선언됐기 때문에 밑에는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i는 전역 변수 i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22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i는 22, 두 번째 i는 11, 마지막 i는 0을 참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아니죠. 이렇게 헷갈리게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 어떤 그 전역 변수가 선언됐을 때 자기의 로컬 변수를 무시하고 나는 무조건 전역 변수를 보겠다라는 게 C++, C에서는 안 되지만 C++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스코프 리졸브라고 하는데요. 에스테리스크 2개 붙이면 됩니다. 에스테리스크 2개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스코프 리졸브라고 합니다.
스코프 리졸브를 사용하면, 그러면 이 아이는 원래는 11을 참조해야 되지만 스코프 리졸브를 붙였기 때문에 나는 전역 변수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21을 참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두 번째 값도 21을 참조. 그러면 가장 가까운 i가 아니라 그 바깥쪽에 있는 이 i를 참조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역 변수인 경우에만 스코프 리졸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블락은 여러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구조니까 전역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락의 변수를 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34. 네, 하지만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블록은 반드시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전역에서는 쓸 수가 없고 함수와 반드시 결합된 형태로만 사용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C++에는 전역 블록을 쓸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를 쓰면 쓸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름을 네임스페이스라는 기능을 쓰면 쓸 수 있지만 C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스코프 룰에 관한 설명이고 블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일문으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돌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 취급되기 때문에 i가 10보다 작은 동안 이 전체 문장을 실행을 하겠죠. 지금은 i를 어느 곳에서도 증가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0은 바뀌지 않는 값이 되겠죠. 자, 아주 헷갈립니다. 이 i는 이 i 값을 참조합니다. 이 i는 안에서 선언됐고 이 i 값은 이 i 값을 참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i를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이 값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12로 만들어 버리겠죠. 하지만 검사할 때 i 값은 전혀 그 바깥쪽에 있는 i 변수 값이겠죠. 그럼 무한루프 돌아버립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죠. 아주 나쁜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죠. 무한루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록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바깥에 선언된 변수와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일부러 바깥에 선언된 변수를 무시하기 위해서 선언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위해서 블록 안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클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